라이브 진주. 매주 화요일 한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 건강을 위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7년 넘게 임상의로서 연세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손정희 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항상 먹는 식재료들도 한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요. 네네. 특히 장어, 삼계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보양식을 먹게 되면 정말 건강에 좋은가요? 어떤가요? 말씀하신 장어와 닭은 고단백 음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어는 동의보감에 오장이라는 건 오장육부죠. 오장육부가 훼손된 것을 보하고 노체, 현대의학 용어로는 아마 폐결핵에 가까울 거예요. 노체도 낫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게다가 장어 고기의 성질은 서늘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장어는 땀을 많이 흘리며 더위를 타는 체질에 몸에 열을 식혀줘서도 좋고 또한 기운이 쇠한 것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게다가 장어의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이 뜨거운 열성 체질인 분들에게는 더욱 좋겠습니다. 예. 삼계탕은 인삼과 닭을 주재료로 해서 이제 황기, 당귀, 대추, 마늘, 찹쌀, 밤 이런 걸 넣지 않습니까? 네. 한약재 중에 원기, 인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원기를 많이 보할 수 있는 인삼에 거기에 따뜻한 성질의 닭이 들어가 있어서 속이 냉한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보양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름에는 장어와 삼계탕을 각자 몸의 체질에 맞춰서 더운 분, 찬 분에 맞춰서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음식처럼 여름에 마시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한방차 같은 것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제 여름에 마실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한약 처방으로 생맥산이 있습니다. 네. 생맥산의 뜻은 맥을 생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맥은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 맥이 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기를 의미합니다. 약재로는 맥문동, 인삼, 오미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약효가 인삼은 인체의 원기를 북돋아서 체력을 증강시키고요. 맥문동은 몸의 특히 폐 기능을 보하고요. 뜨거운 열을 없애고 비위의 기능을 도와서 진액, 그러니까 갈증을 멎게 하는 진액을 생기게 합니다. 네. 그리고 오미자는 땀도 먹게 하지만 기운이 안으로 끌어들이게 해서 땀을 그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쉽게 표현할 때는 현대적으로 링거랑 굉장히 비슷한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어이들은 삼복더위에 초복, 중복, 말복에 임금님한테 올리던 탕약입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마시면 좋을까요? 네, 땀을 많이 유난히 흘리는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상황에 노출된 분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 손실뿐 아니라 전해질도 빠져나가서 그런 체질 분들이나 그런 상황에 노출된 분들한테 아주 좋은 한방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름철에 이제 이 뜨거움을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걸 네. 많이 먹는데 이런 건 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은 발산을 많이 하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해서 땀으로 변화시켜서 체온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체는 결과적으로 냉하게 되겠죠. 네. 다 바깥으로 배출하니까요. 네. 이런 때에 찬 음식을 많이 잡수시게 되면 우리 몸의 내부가 더욱 차게 되고 내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심하면 설사를 하신다던가 구토를 하신다던가 여름에 다른 때보다 배앓이가 좀 잦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될 수 있으면 따뜻한 음식을 잡수셔서 인체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흔히 이열치열 이런 표현도 네.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찬물로 목욕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목욕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되 이제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외부 열기가 밖으로 배출도 하지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선 이렇게 밖에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몸에 들어오는 거를 몸을 움직여서 건강하게 또 발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 조금 선선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조금 보시고
이러셔야지 몸에 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수축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뜨거운 열이 밖으로 발산을 못해서 결국 이게 체내에 나쁜 기운으로 응축돼서 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더운 물로 목욕을 하면 땀이 과도하게 흐르겠죠. 그래서 체액에 손상이 유발되고 탈수, 아까 말씀드린 땀으로 전해질 같은 게 부족해지니까 체력이 저하되거나 근육이 강직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니까 약간 체온보다 낮은 좀 우리가 느낄 때 미지근하다라고 느끼는 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하시거나 목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워낙에 에어컨이 많이 틀어두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또 기침하고 콧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로 냉방병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에어컨에 장시간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간간히 1시간 정도 쐬셨으면 아무리 밖이 무덥더라도 잠깐 끄고 환기를 하신다든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저는 특히 발 같은 걸 그래도 좀 따뜻하게 맨발로 있지 않게 그렇게도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에어컨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더위를 식히시겠다고 차가운 얼음팩, 휴대용 선풍기 이걸 막 목덜미나 얼굴에 직접 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 실제 구안화사가 많을 것 같지만 저희는 진료실에서 여름철에 구안화사를 많이 봅니다. 목덜미나 얼굴에 직접적으로 냉기를 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에어컨 앞에 막 얼굴 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건강하게 모두 여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원이 있는 나라, 오늘은 27년 넘게 임상의로서 연세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손정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